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기록물 가운데는 1980년대 이후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과 1992년 미국 LA 폭동 당시 피해 교민 지원 관련 기록물, 1990년대 초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 도입 관련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록물의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나 온라인 사본 청구,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기록 전시를 하게 됐다는 게 처음으로 서울,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하게 됐다는데 우선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그 권력의 향배와 무관한 자신이 가진 역사 지식이나 기록학 지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그런 역사 문화 기관들이 이러한 전시회를 갖다가 시의적절에 조직하고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똑두장군,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들의 형사재판 원본을 복원해서 공개했습니다. 약 217장 분량의 판결 기록은 일제가 전봉준 장군 등의 재판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데요. 경성주재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스치의 서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 문화유산 등재 작업이 이제야 동학에 관한 연구와 기념사업,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일구었다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목사 황보공을 중심으로 전진합니다. 기록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수단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기록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승격되었고 다음 달 출범하는 세계기록유산센터의 설립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공공기록관리 체계와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기록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축하드리며 기록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록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공동체 기반의 민간 영역에서는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과 기록관리 공동체는 기록의 날을 매개로 해서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기록을 통한 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기록의 가치와 기록 자체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첫 해로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전 명령서는 주로 저급 갱지에 등사로 인쇄되거나 수기로 작성됐고 접힌 상태로 보관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년이나 흐르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낡아 있는데요. 국가기록원이 주요 전투의 작전 명령서와 작전 지도 등 401건을 복원했습니다. 이 복원은 종이 복원 전문 인력에 의해 무려 5년 6개월에 걸쳐 완성됐습니다. 완료된 복원 원문 이미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6.25 전쟁 기록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6.25 전쟁 기록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작성된 것으로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보존서구에 있던 7만 5천여 건 8만 면에 달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전투 등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동과 여성까지 전쟁터에 동원됐음을 보여주는 기록물이 공개됐습니다.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해온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료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일제가 조선의 학생과 여성을 전쟁터에 동원하기 위해 조직한 근로보국대. 이곳에서 노역과 훈련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입니다. 근로기간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 역사재단이 일제강점기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제 동원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물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의 학적부에는 매달 노역장에 불려간 사실이 기재됐습니다. 지금 나이로 한 12살, 13살이겠죠. 이 학생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연중 노동력을 착취당하는데 8월 달, 9월 달로 가면 갈수록 15회, 20회. 거의 학교 가는 날은 매일 뭡니까?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 당시 국제노동기구 조항은 물론 일본의 국내법에도 위반됩니다. 학생들은 주로 건초 채집과 풀베기 등에 동원됐는데 노동 강도는 성인 남성도 소화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 번 갔을 때마다 대충 한 4,000포기? 성인도 아침부터 저녁 내내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걸 초등학교 6학년이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일을 했으면은 이 이제 일을 했는 근로태도에 대한 평에 보면은 이 학생은 말도 안 하고 일만 한다. 굉장히 노동 강도는 좀 심했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는 아동들을 동원하기 위해 산업 전사로 칭했고 여성들은 주로 간호부로 전쟁터에 동원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으로 한글 사용이 금지됐던 때지만 각 가정에 배포된 간행물에는 한글로 방공을 강조하고 전쟁 미담을 선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성인 남성이 대부분 징병돼 가정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정용 간행물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일제의 동원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등은 앞으로도 각 기관의 강제동원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자료 발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